자, 327페이지에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는데요. 거기 1번 문제는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거의 똑같은 문제가 한 4문제 정도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요 문제만 넣어놓은 겁니다. 먼저 보시면은 1번은 이제 건폐율에 대한 정의인데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한자 앞에 있는 단어가 분모로 가요. 그래서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근데 바닥 면적 비율이 아니죠. 1번 이제 틀려 있고,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겠네. 2번. 문제 너무 쉽다. 예. 3번은 시험에 4번인가 나왔다 그래요. 3번은. 이게 뭐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은 국토계획법에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그 문장이 시험에 4번 나왔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3번 틀려 있죠. 하나의 대지의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대지의 건축물을 전부 다를 더합니다. 연면적으로 합니다. 거기 연면적 합계로 합니다. 연면적 합계. 하나의 대지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는 각 동의 연면적을 더한 연면적 합계로 용적률을 계산합니다. 연면적 합계로 계산합니다. 5번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대지를 분할할 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냐 그러면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이지만 그거 외에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등등 건축법 관련 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분할은 다 금지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용적률 문제인데 오늘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엔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입니다. 높이 제한. 예. 자, 우리 높이 제한에 대한 거 이건 몇 번이 틀렸습니까? 2번 지문 먼저 보시면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할 때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공동주택의 1조권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2개가 있죠.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그래서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은 공동주택을 띄어서 지으라는 그 1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적용되지 않는다거든. 일반 상업지역에서 나죠. 그렇죠? 그래서 2번 지문이 벌써 시험에 한 2번, 3번 정도 나온 거고요. 그러면 1번 지문을 보시면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죠. 정북 방향 격리.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북쪽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면서 지어야 되거든. 이것을 정북 방향 격리라 그래요. 예. 그래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지역은 1조권이 적용된다는 게 1번 지문이고 3번 지문에 정북 방향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했을 때는 이때는 반대로 정남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뛸 수 있다. 예. 반대로 뛸 수 있습니다. 정북 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북 방향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정남 반대로 뛸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북 방향 격리는 이런 것들 공부하면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는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거지. 예. 여기가 기존 대지에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가 인접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인근 대지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을 때는 항상 기존 건물이 더 우선해요. 기존 건물의 1조권을 침해하지 않게 새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쪽을 북쪽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남쪽이라고 할 때 북쪽에다 점을 찍고요. 여기서부터 격리 이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격리. 격리하는 기준은요. 인접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터 일정한 거리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서 짓는 거죠. 이게 정북 방향 격리예요. 이렇게 짓게 되면은요. 여기가 환해지죠. 해가 이렇게 들어올 때 햇볕. 그래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비칠 때 여기가 환해지잖아요. 여기는 기존 건축물 입장에서는 남쪽이죠. 그래서 남향 건축물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 짓는 건물은 북쪽에서부터 떨어뜨려서 짓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이 정북 방향 대지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북 방향 격리 안 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지금요. 이 지문은 정북 방향 대지의 소유자 바로 저 갑하고 합의했어요. 저 갑은 정북 방향 격리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예요. 저 새 건물 짓는 사람한테 저는 밝은 걸 싫어해요. 저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합의한 경우는 정북 방향 격리 안 하고 반대로 이쪽에서부터 일로 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남 격리 할 수 있다 얘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건축 실무할 때 북쪽에 건물 없는 땅들이 있어요. 북쪽에 건물 없는 땅들. 이런 땅들이 좋은 거예요. 예. 뛸 이유가 없거든요. 북쪽에. 예. 시험 붙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부해 보세요. 그 다음에 4번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진 일단의 대지를 가로구역이라 그러는데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4번 지문은. 예. 우리가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블럭 단위, 블럭이라는 말은 우리는 가로구역이라 그래. 블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게 원칙인데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높이 20m 꼭대기에 양로원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예. 근데 1층에 와서 뭔가를 두고 왔다는 것을 까먹어요. 트리를 두고 내려온 거예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높이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낮게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 형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아요. 예. 4번 너무나 많이 나왔다. 대표 하나만 써놨지.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작은 면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주거지역에서는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리고 기타 지역은 다 60이다. 그래서 예전에 다른 데서 시험 문제를 봤는데 글쎄 상업지역 180이라고 나온 적이 있더라고. 틀린 지문이 물론 상업지 150인데 왜 상업지역을 180이라고 그랬을까? 180제곱미터를 학생들이 어디서 들어봤을 거라는 거야. 예? 토지거래 허가지에서 들어봤거든.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이 180이 주거지역이었죠. 예. 상업은 얼마였어? 200, 660 있었죠. 공업지역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헷갈리라고 글쎄 그거 갖다 100% 내놓는데 실제로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 헷갈려가지고. 예. 그래서 전에는 공법 안에서만 갖고 요거 안에서만 갖고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중개사 시험에 다른 데 외웠던 것도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지. 예. 가장 작은 건 어디일까요? 당연히 2종 전용 주거지역 62죠. 예, 정답이고요. 예. 지금 5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 여기 온도 좀 올려주시겠어요? 예, 온도. 예. 여기가 지금 너무 이렇게 온도가 낮아가지고 나 지금 다리에 힘이 빠져서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온도 좀 올려주세요. 예, 온도 좀. 예, 온도 올려줘야 돼. 예. 다리에 힘이 빠져서 쓰러질 것 같다 하죠. 네. 예전에는 너무 더울 때는 이걸 틀어도 있잖아요. 시원해지지 않더니
예, 날이 조금 시원해지니까 추워지고만. 예? 이거 고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안 써서 그래요 지금요. 다른 데서. 예. 야, 안 고치고 그냥 되게 고쳤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른 데서 안 써서 그렇다니까 에어컨을. 예. 그래서 자 이게 5번 보시면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우리가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와 도로에서 대지하고 도로를 묶어서 내는 문제 있죠.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지금요. 예, 거의 매년 나옵니다. 1번 보시면은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틀렸는 게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야. 가로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공장이란 말이 없이 그냥 연면적계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면 맞는 지문이 되는데 단 공장만큼은 2000이 아니라 3000이에요. 1번이 틀렸네요. 2번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집안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립지도 건축이 가능해요. 단 성토나 집안 개량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군수는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도시지역 내에서 4m 이하 범위에서 후퇴할 수 있다. 건축성 후퇴할 수 있다죠. 이때 후퇴한 면적은 도로 부지로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포함돼요. 이거는 도로로 제공하지 않아요. 담장의 지표 윗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고 지표 아랫부분은 넘어도 괜찮다고요.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다. 일로 출입하면 되니까 연면적의 1000제곱미터인 공장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은 2m 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지인 광장이 있을 때는 글로 출입하면 되니까 2m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예. 역시 6번 대지와 도로와에 관한 거 계속 나오죠. 예, 옳은 거 찾기, 옳은 거 찾기. 몇 번이 옳은 것 같습니까? 5번.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면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거 23회 때 문제고 왼쪽에 5번이 25회 때 문제거든요.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이 같죠. 그렇죠? 예. 자, 1번 송계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원칙적으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단 예외가 옹벽의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은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사는 동네에 보면요. 길에 지나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게 옹벽이에요. 옹벽. 그래요? 옹벽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돼. 축대라 그러죠. 우리 축대. 이게 축대를 쌓아놨어요. 축대 쌓아놓고 여기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야. 이게 초등학교입니다. 이거. 이 초등학교가 괜찮다고 평이 좋은 초등학교인데 예? 이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요 학군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있어. 그 아파트가요 5천만 원 더 비싸. 같은 평양일 때 옆에 있는 아파트. 왜 이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아파트를 가야 되거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사를 가는 분이 있고 저 초등학교가 배정되는 그 아파트에 사는 분을 사귀어서 예. 위장 전입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요 옹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인도고요. 인도. 여기가 이제 차도예요. 차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태풍이 분다 그래서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간 이유가 이쪽으로 쭉 가면 안경점이 나와요. 제가 10년간 다니는 안경점이 나옵니다. 쭉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PVC 파이프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렇게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야. 이거는 옹벽 밖으로 돌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이거 외에는 옹벽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파이프 관을 만들어서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2m, 한 3m 위에서 폭포처럼 떨어지는 거야. 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폭포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배려가 없어. 뭘 만들 때. 이거 해놓고 밑으로 이렇게 관을 빼면 될 텐데요. 예.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이유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로 걷어차서 자꾸 깨진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이 안 닿게 놓은 거예요. 그 대신에 비가 오는 날은 폭포야, 폭포. 예, 폭포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것은 가능해요. 예.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튀어나오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은 밖으로 돌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돌출하면 안 돼. 이게 법조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옹벽을 무너뜨리고 싶을 때는요. 이걸 슬쩍 막아버리면 돼. 실제로. 그러면요. 한 1, 2년 내에 무너져요. 바로는 안 무너져요. 물이 차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의 자동차를 망가뜨리고 싶다. 연료 탱크에 이제 설탕을 이렇게 쓱 부어주는 거예요. 설탕. 예. 아니면 모래라든가 부어주는 거고 옹벽을 무너뜨리고 싶다. 요 배수 시설을 슬쩍 막아주면은요. 이게 1, 2년 지나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예. 예. 나쁜 거 가르쳐주고 있다. 나쁜 거. 예. 자,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이 아니라 2m 이상이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되죠. 2m가 원칙이지.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학교 부지 같은 데서 우리가 3년 이내에는요. 가설 건축물 지을 수 있죠. 가설 건축물일 때는 대지에 대한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왜? 3년 있다가 없어지는 가설 건축물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4번은 바닥 면적 약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것들은요. 대지에 거기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되지만 단 예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그래서 우리 판매시설, 명동 롯데백화점이나 동대문에 밀리오네라고 있어. 밀리오네. 그 앞에 가면은요. 공연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공개 공지야. 거기서 애들 막 춤추고 막 그럽니다. 걸그룹 지망생들. 예. 제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애들 얼굴 딱 보니까. 예. 몸매도 안 돼. 예, 안 돼. 예. 그럼 그런 애들이 거기서 뭐 하고 막 그걸 또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막 예. 좋아요 추천 눌러달라는데 안 좋은데 어떻게 근데 거기가 뭐냐 하면 바로 공개 공지예요. 판매 시설, 백화점이나 밀리오네 같은 데 보면 공개 공지가 있는데 단 판매 시설이라도 농수산물 유통 시설은 공개 공지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는 공개 공지가 없습니다. 설치해봤자 사과 개짝이나 쌓아놓거든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려 있고요. 예. 정답은 5번이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약간 응용된 문제예요. 갑의 대지에 높이 4m, 높이 4m 나오는 순간 4.5m 이하는 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안으로 당겨 열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해라. 그걸 기억하셔야 되죠. 연면적 합계 90제곱미터인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건축 신고사항이거든요. 이걸 또 기억해야 돼. 이때 건축 규제에 위반되는 것은 갑은 건축을 위해 건축 신고했다. 맞아.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는 건축 신고사항이야. 갑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은데 낮아도 되는 경우 있었죠.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 홍수가 났을 때 물에 잠긴 데가 신림동이었습니다. 신림육동이었어요. 신림육동은 얼마나 낮냐 그러면은요. 이게 도로인데요. 도로. 여기가 신림육동이에요. 서울의 신림육동.
여기에 계단이 설치가 돼 있어요. 세상에 몇십 미터 내려가서 대지가 낮아요. 여기가 도로고 이 도로로 쭉 가면 소래포구가 나와. 가다 보면 왼쪽에 미림여고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 앞에 하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천이 있고 이쪽에 가면 서울대학교가 있고 관악산 입구가 있는데 관악산 입구에 자동차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관악산 입구. 요 관악산 입구에 주차 이렇게 있는데요. 홍수가 나서 이게 둥둥둥둥 하천에 떠내려오는 거야. 그 주차장이요. 그리고 나고 신림육동에는 중앙시장이라고 있어요. 중앙시장인데 중앙시장 간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시장.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요 자동차가 요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예, 몇십 미터 위에. 예. 자, 그러면 분명히 요 시장은요 도로보다 낮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돼. 근데 예외가 있어요. 대지 배수의 지장이 없고 방습의 필요도 없을 때는 낮아도 괜찮은데 여기는 재래시장이에요. 예. 방습의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배수의 지장이 있어. 배수도 안 돼. 다 물 잠겨 버리잖아요. 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글쎄 간판 위에 차가 걸려 있어. 물이 빠졌는데. 예. 그래서 원칙은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배수의 지장이 없고 방습의 필요도 없을 땐 낮아도 된다.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개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요. 바닥 면적의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일정한 종류에 해당되는데 일단 90밖에 안 되니까 공개 공지 확보할 필요가 없지.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동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2m만 접하면 되니까 3m 접한 거는 괜찮죠. 갑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돼 있다. 위반됐다 이거는. 4.5m 이하는 대문이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 5번이 걸렸죠? 예, 5번이 정답이네요. 위반되는 거. 예. 8번 문제는요. 공개 공지. 우리 대지 안에 공지하고요. 우리 대지 안에 여기 공개 공지하고 대지 안에 조경. 대지 안에 적용하고 공개 공지는 거의 매년 나와요. 예. 그다음 4.5m 이하 그것도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대지 안에 조경 그다음에 공개 공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8번 문제 같은 거는 공개 공지에 대한 문제로서 아주 응용 문제예요.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는 전제하에 일반 공업적은 공개 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야. 그때는 뒤에 종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일반 주거 지역에는요.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돼. 근데 우리는 종교 시설 있죠. 교회는 종교 시설이 돼. 그러면 2번은 1번 틀렸고 2번은 맞아. 그다음에 우리 그 예식장은 문화 및 집회 시설이거든. 준주거지역 공개공지 설치해요. 맞아 이거는. 일반 상업적 네 군데 다 설치하거든요. 숙박시설 역시 설치합니다. 일반 상업적. 유통상업적 여객 자동차 터미널 맞죠? 예. 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지역과 종류. 이거는 용도 지역과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않는 지역이 있었죠. 시험에 세 문제 나온 거 일단 전용 주거 지역은 공개 공지 설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 준주거 설치, 상업지역 네 군데 다 설치,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은 설치하지 않고 그다음에 일반 공업지역도 설치를 하질 않아요. 그럼 당연히 빌딩 못 짓는 녹관농자는 당연히 설치 안 하고 녹관농자는 원래 공개공지 설치할 필요가 없고 주상공 중에서 여기는 설치하지 않는다. 예. 8번이 아주
응용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9번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자 10번 보세요. 대지 조경 및 공개 공지 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인데 몇 번이 옳은 겁니까? 2번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조경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는요, 중소기업 규모로 봐서 조경을 강제하지 않겠대요. 예. 이게 옳은 것이고 1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는 연면적 합계 1,500 이상이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도시군 계획시설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이게 바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에요. 학교 부지인데 학교가 3년간 설치가 안 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 길어봤자 3년생이니까 조경을 할 의무는 없어요.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는 창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그 지역 자체가 조경이야. 녹관 농자는 어떠한 건물을 지어도 규모도 상관없고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경을 안 해도 됩니다. 녹관 농자는 그 지역 자체가 조경이라니까. 여기서 그냥 녹지 지역에서 건축하는, 그러면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창고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용도 지역 자체가 조경 필요 없는 거니까.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 10%를 넘. 대지 면적 10% 이내에서 공개 공지 면적을 정합니다. 대지 면적 10%고요. 절대 건축 면적이 아니에요. 대지 면적 10%.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할 때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거나 높이지 않. 건폐율은 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2배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자신의 대지를 공개 공지로 제공한 자는 건물을 더 높게 짓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용적률 1.2배,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1.2배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답니다. 예. 11번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은요, 대지 안에 조경을 할 의무가 없는 경우 중에서 면적이 나오는 것들, 이렇게 나온 거죠. 공장에 대한 면적 나오는 거예요.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아까 나왔었죠?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 연면적계 1,500 미만인 공장 조경하지 않아도 되고, 디귿번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는 자체 조경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 공장은 조경을 할 의무가 없어요. 예. 전부 다네, 그렇죠? 전부 다다. 예. 그다음 12번에요. 지역 지구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몇 번이 옳은 건가요? 2번. 2번 보시면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과반이 속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국토계획법에 2개 이상 용도지에 걸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건축법에 나오는 2개 이상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예요. 기준이 과반이에요. 대지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 2번이 옳은 거 정답. 1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다른 지역에 구획됐다. 그러면 방화지구는 방화지구,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각각 적용이죠. 1번 틀렸네. 3번 대지가 녹지 지역과 다른 지역에 걸치면 녹지는 녹지,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각각 적용입니다. 4번 가로 구역별 건축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만 가능해요. 시장, 군수는 그 정도 계급이 안 돼요. 그래서 가로 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다. 예.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일주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1.5m 이상 띄어서 건축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아예 없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5번 틀려 있고요. 예. 자, 그다음 우리 적중 예상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예. 앞에 있는 문제와 거의 같은 문제는 여러분 각각 풀어보시면 되고 이제 추가로 더 공부해야 될 문제 몇 개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건축 법령상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몇 %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용적률 계산식 대지 면적분인데 대지 면적이 얼마야? 만이네. 만이다. 만. 그 다음에 지하 2층. 용적률 나왔으니까 지하는 괜히 던지는 지문이네. 그렇죠? 예, 헷갈려 던져주는 거네. 지하 2층, 1층. 그다음 지상 1층 보시면 피로티 구조로 전부를 상층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 주차장이니까 용적률 할 때 빼주네. 지상 2층부터 9층 공동주택으로 각층 2000제곱미터다. 이게 마지막이 함정이야. 2층부터 9층이니까 9 빼기 2를 하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9 빼기 2를 해가지고 7층이다 그러면 안 돼. 이거 몇 층이라 그래야 돼요? 8층이야 이거. 8로 계산해야 돼. 어이없이 틀린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8 곱하기 2는요 얼마야? 16,000. 연면적이 16,000이 되지.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하면은 용적률이 %로 나오니까 이게 얼마인가? 160이 정상이죠. 그렇죠? 예. 이걸 만약에 7층으로 계산하신 분은 예. 이건 얼마 140으로 나오겠나.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줄이 함정이야. 예. 용적률에는 지하층은 다 필요 없으니까 빼면 되고요. 예. 9 빼기 2 하면 절대 안 돼요. 2번은 그대로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역시 마찬가지. 자, 이제 그 4번 문제는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가 4번 문제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시험에 나왔는데요. 그림 보고 벌써 질린 사람들이 있었거든. 전혀 근데 해보면 또 어렵지도 않아요. 자, 다음과 같이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인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 있다. 이 토지에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이 200이라 하면 현 상태에서 지상으로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얼마인가? 자,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일단 우리 최대 연면적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자, 대지 면적이 얼마라 그랬어요? 1000. 그 다음에 우리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이잖아요. 이때 우리 건축 연면적이 바로 최대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 연면적 X라 그러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용적률이 얼마라고 나왔죠? 200. 200. 자, 이럴 때 우리 X는 얼마입니까? X는 2000제곱미터란 말이죠. 그러면 요 2000제곱미터가 최대 건축 연면적인데 현재 연면적을 얼마를 쓰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현재 쓰고 있는 게 지하는 우리 용적률 산정해서 연면적에서 빼니까 음식점 500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1층의 점포, 예? 그 다음에 지상층이라도 부속 용도의 주차장일 때는요. 요거 지상층 빼는 거죠. 그러면 점포 300에다가 사무실 500을 쓰고 있으니까 현재 쓰고 있는 연면적은 총 800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2000에서 800 쓰고 있으니까 증축 가능한 것은 1200이 되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최대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연면적이 바로 저 X거든요. 예. 근데 현재 봤더니 최대 중에서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이 안 들어가는 걸 다 빼놓고 사무실하고 점포만 딱 더하니까 800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1200은 더 증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 한 2번 나와서 이렇게 그림도 비슷하게 그려가지고요. 예.
그림 딱 보는 순간 질리는 사람도 있거든. 예, 질릴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1조건에 대해서는요,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은 정북 방향 격리하여야 한다. 이때는 모든 종류의 건축물에 다 적용이 되고, 공동주택의 1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중심 상업과 일반 상업이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몇 번 나온 것이 2층 이하로서 5번 지문에 높이가 8m 이하, 2층 이하고 8m 이하일 때는 1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요. 6m 이하가 아니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는 1조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1조건에서는 3개의 지문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3개의 지문.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정북 방향 격리하여야 한다. 모든 종류의 건축물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중심 상업과 일반 상업 지역에서만 1조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경우에는 1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 3개의 지문만 1조건의 시험에 나와요. 예, 딱 3개만. 예. 그 다음에 뒤로 좀 넘기셔서 7번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하는 때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거. 울 앞에 그 요약 정리에 나와 있나 요거? 요약 정리에 요거 나와 있나 볼까요? 321페이지 나오는데 왜 안 나온다 그래? 거짓된 정보로. 자, 321페이지 3번에 구조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라고 나오죠.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객관적으로는 공인중개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그런데 틀리라고 내고 싶어. 그럴 때 이걸 선택하다 보니까 의외로 시험에 기출문제가 4문제나 나왔어요. 근데 옛날 기출문제는 지금 못 풀어 나왔는데 계속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요 지금 그 박스는 원래는 2개 박스였어.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요 2개 박스가 있었다고. 2개 박스. 2개 박스가 있었는데 하나 박스가 뭐냐면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었고요. 일반적인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2개 박 나눠져 있었어.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2개를 더해서 통합한 것이 이건데 그 이후에 수없이 개정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한번 날 때마다 개정이 되고 그때 시험 나왔어요.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2번 나왔고요. 건물이 무너졌을 때 2번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기출문제가 4문제가 있는데 옛날 기출문제는 풀 수가 없어. 다 바뀌었기 때문에요.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에 나오는 그 조문들은 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문들이에요. 수없이 사고가 나면 개정되는 기고예요. 자, 밑에 거기 박스 위에 문장 보시겠습니다.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할 때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자. 핵심사항,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되는 건축물. 1번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나왔죠? 이게 옛날엔 6층이었어. 6층이었다가 터키에서 지진이 났거든. 터키에 지진 나고 나서 6층을 절반으로 해서 3층으로 줄였어요. 3층 이상일 때는 요 안전한지 확인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러다가요, 이것을 다시 또 줄였습니다. 2층으로. 그래서 우리 그 경주에 지진 나고 난 다음에 2층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2층 뒤에 가로를 만들었어요. 목구조 건축물은 3층이라는 만들었고요. 2번은 더 많이 바뀌었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요, 안전한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돼 있죠. 이게 예전에는
1만 제곱미터였어. 1만 제곱미터였어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그 안전한 서류 제출이었는데 터키에 지진 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이것을 10분의 1로 줄였어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로 줄인 거야. 1만을 1000으로 줄인 거예요. 1000. 그러면 그때 틀린 지문으로 시험 뭐 나왔을까? 1만으로 나왔지. 개정된 게 1000인데요. 그때 예상 문제 맞췄지. 그래서 선생님 뭐 이런 걸 다 가르칩니까? 학생이 막 그랬어요. 중개사가 이런 거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근데 시험장에 나와 있는 거죠. 12,000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경주에 지진 나고 난 다음에 1000을 다시 500으로 줄였어요. 예. 그리고 포항에서 지진 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작년에 200으로 줄인 거예요. 예. 현재 뭐요? 연면적 200이고요. 올 초가 돼가지고 가로를 만들어서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예. 그 다음에 다만 나오죠. 다만 창고나 축사, 작물 재배사,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서류 제출할 필요 없다. 왜? 축사 같은 거는 사람이 안 살잖아요. 축사가 만약에 무너졌다 그러면요. 그럼 바로 이제 불 피우면 되지. 그래서 괜찮다는 거지. 예. 높이가 13m는요. 시험에 12m로 나와. 왜? 4m마다 끊어서 생각하거든. 그렇죠? 13m 이상이에요. 처마 높이 9m는요. 요거 12m로 나와. 기둥과 기둥 10m 이상. 6번은 올해 새로 만들어졌어요.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올해 새로 생겼어. 국가적 문화유산. 8번의 특수구조 건축물. 9번 올해 신설된 거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무조건 안전한지 서류 제출해야 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예. 다시 이제 문제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7번은요.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예, 축사. 예, 축사 제외. 예, 축사. 예. 축사에 뭐 불나면 그냥 뭐 바로 잡아먹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8번이 몇 번이 틀렸나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있었던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포함이 돼요. 예.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있는 도로도 보행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예, 너비 4m 이하일 때는 4m 이상일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자, 1번 건축법상 도로는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구조여야 되고 물론 예외 있고요. 원칙적으로 4m 이상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계획상의 도로 이게 예정도로죠.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5번 자 우리 도로를 지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를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할 때, 두 번째,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실상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5번이 그거죠? 예. 자, 건축선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10번, 11번 다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2번에 이제 공개 공지 중에요. 자, 이제 틀린 거 찾기인데 여기 3번 지문 한번 보세요.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 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은 공개 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올해 신설된 주문인데요. 땅을 파다 보니까 돌이 하나 나왔어. 이게 봤더니 이게 고인돌이래. 그래서 이제 이걸 치우고 공사를 계속 하려고 했더니 치우지 못한다고 서울시가 그러는 거예요. 이 고인돌은 이 위치에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버리겠어. 그래가지고 이 고인돌 주변을 철조망을 치는 거예요. 현장 보존 조치한 거죠. 이때 이것을 갖다가 공개 공지 설치한 면적으로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이 돌을 깨지 않거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땅에서 뭐 파다가 뭐 돌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갈아버리거나 돌 나오거나 뭐 항아리 나오거나 막 그거. 근데 단 가끔 땅 파다가 폭탄 나오는 순간 그는 깨거나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죽어. 예. 실제로 말이죠. 6.25 때 그 불발탄이 많이 나와요. 땅 속에 파다면. 그거 외에는요. 다. 예. 자, 그래서 그거 하나 봐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서 대지의 안전이라는 게 나왔죠. 예, 안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 1번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인접한 도로 면부 낮아서 안 된다. 낮아도 괜찮죠. 그럴 때는요. 예.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구 등등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의무로. 그렇죠? 대지에는 하수도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매립지도요. 성토나 지반 개량을 한다면 건축이 가능하다. 손괴, 괴는 무너질 괴자. 무너질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는 옹벽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학교 부지에 건축하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법정 규모 이상의 대지일지라도 적용 의무가 없다. 왜? 3년만 쓰고 철거할 건물이기 때문에 적용할 의무가 없다. 예. 14번 이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까 나왔던 그 기출 문제에 대한 응용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 건축 절차가 나오는데 이것은 잠시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